네, 그리고 이어서 후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당대표 후보이십니다. 선거를 치르는 중인 것 같네요. 네. 대통령 선거 말이죠. 자, 다음은 최고위원 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같은 열정 가능하시겠죠? 네, 기호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이유원 후보입니다. 기호 2번 김정철 후보입니다. 기호 3번 공필성 후보입니다. 기호 4번 김성열 후보입니다. 기호 5번 이해숙 후보입니다. 기호 6번 주이삭 후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7번 이성진 후보입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정말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이 3번만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게 한 번만 더 나왔으면 누가 1등인지 알겠는데 진짜 똑똑하세요.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우리 최고위원 후보들이 끝까지 아마 긴장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원욱 전당대회 의장님의 개회 선언과 인사 말씀 여러분의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이원욱입니다. 오늘의 개혁, 내일의 변화라고 하는 주제로 개혁신당 제2차 전당대회를 치르게 됐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 지도부를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끌어주신 우리 천하람 대표님, 그 다음에 전성균 최고위원님, 이주영 정책위의장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을 새롭게 이끌어갈 지도부를 오늘 뽑는 날인데 이준석 당대표 후보님 뭐 당선이나 다름없죠. 그리고 7분의 최고위원 후보님들도 아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모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김병욱 정무비서관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대선이 한참 진행되는 순간에 국회의 모 직원을 한번 제가 점심을 한번 같이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성 직원이었는데요. 누구 찍을 거냐 당연히 그렇게 말이 흐르고, 물론 제가 개혁신당 당소속이라고 하는 거를 알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서슴없이 자기는 이준석한테 찍을 것이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후보를 찍고 싶다. 그것이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그 여성분은 5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이 역시 미래에 대한 투자를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대선의 결과를 봐도 그렇습니다.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은 20대 남성의 37.1%인가요? 이준석 후보를 선택했고, 김문수 후보는 36.9%,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24%뿐이나 되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주인공들이 누구를 선호하고 있는가, 어떤 정당을 선호하고 있는가는 또 한 번 지난 대선 때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당은 미래정당이다. 오늘의 주제, 내일의 변화를 선도할 미래정당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 결과 이준석 후보는 8.34%를 얻었습니다. 선거 막판이 되면 사표 방지 심리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해서 제3당의 후보자가 표를 얻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조금 못 미치는 그런 투표를 얻은 것 또한 미래에 대한 투자를 국민들은 선택을 하는 국민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프랑스와 같이 결선 투표가 있었다면 사표 방지 심리가 더 발동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 미래에 대한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 10%도 넘고 어쩌면 15%를 넘었을 수도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대선 직전에 천하람 대표하고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얼마나 받을 것 같냐. 선거가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나는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15%는 받는다고 본다. 라고 했는데 물론 제 예측은 틀리긴 했지만 어찌됐든지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약속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이번 대선 때 우리가 확인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서 제3지대 정당을 하기는 정말로 힘듭니다. 저도 거대 정당에서 국회의원 3번을 하고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요. 정말로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는 걸 뼈저리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양당제 정치를 고착시키는 소선거구제, 그리고 지역정당 설립을 막고 있는 정당법. 정당은 반드시 정당의 중앙당은 반드시 서울특별시에 있어야만 한다는 독소조항. 그 독소조항을 깨기 위해서 제가 초선 때부터 12년간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거대 정당은 그것이 만들어지는 순간 호남에서 제3의 당과 영남에서 또 제3의 당과 겨루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 법을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결선 투표제가 없는 선거제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것 등등이 한국의 양당제를 고착화시키는 그러한 증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양당제가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의 퇴행적 정치 구조, 우리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적대적 공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국민들한테 상식적 단어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이 혐오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개혁신당이고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 개혁을 해나갈 수 있는 정당은 기존의 정당들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양당제 구조에서 특별히 기득권을 이루고 있는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고 국민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완수해야 될 몫이 바로 우리 개혁신당에 있고 이번에 만들어지던 새로운 지도부에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 오늘 개혁신당의 2차 전당대회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 1년 전 총선이었죠. 1년 몇 개월 됐는데 거대 양당들은 위성정당을 만드는 등 완전히 꼼수 정당을 또 폈습니다. 원래 거대 양당,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21대 총선이 끝나면서 절대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국민들한테 수도 없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듭니다. 이 퇴행적 구조를 없애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은 없고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개혁신당에 지금 희망을 걸고 있는 젊은 미래 세대한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지난 총선 때 아무런 꼼수도 펴지 않고 유일하게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당선된 정당은 개혁신당 뿌리였습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 속에서 우리는 당당히 세석이라고 하는
정당을 작은 의석이지만 얻으면서 원내 정당으로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원칙을 지켜나갈 때 국민들은 또다시 우리 개혁신당을 사랑의 눈으로, 미래의 눈으로 봐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개혁신당 새롭게 등장하는, 새롭게 선출되시는 모든 지도부들이 아마도 이 무거운 짐을 어깨에 가득 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광의 자리가 될 것인지 독배의 자리가 될 것인지, 그것은 바로 우리 당원 동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새로 뽑히는 지도부의 몫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당원 동지들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경민정 사회자께서 일당 100이라고 하셨는데, 일당 100 가지고 부족하죠. 일당 1000, 일당 10,000,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뛰어나갈 때 개혁신당에 성공하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뀔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당원 동지들께, 그리고 최고위원을,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후보들께 다시 한번 큰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될 것 같은데, 인사말이 좀 길었죠?